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뭐 도시계획 확인원을 가지고 법규 검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었고, 하기 위한 자료들을 뽑을 수 있었죠. 뭐 주차나 조경 이런 것도 이제 뭐 법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지도들, 그 지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일반으로 생겨 있는 이런 지도 보고 길을 찾는다, 이제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지도가 저희한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성 사진하고 일반 지도, 그리고 로드뷰 이런 애들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쓸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다 써서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계획 지도도 저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보면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 샘플로 실제 실무에서 했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서를 만들어서 쓰는가 예제도 좀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만약에 3D로 되어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3D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안내를 드렸는데,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조금 보면은 뭐 매우 사실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도움이 됩니다. 보면 이쪽이 뭐 지형이 어떻든 뭐 위치가 어떻든 이런 정보들은 어쨌든 대략 파악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쓰시는 게 좋다 이고요.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구글 어스하고 V월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이제 V월드 같은 경우는 다른 기능들도 계속 추가를 좀 느리긴 한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형 분석, 건물 분석, 경관 분석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서 할 수 있게 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정확히 작동이 다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쓰셔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가서 뭐 이렇게 놀아보고 지내보고 뭐 살아보고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한계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니까 참고해서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보다는 또 3D로 저희가 얘네를 직접 만들면 또 다른 것들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 놓고 그 가상의 환경에서 무언가를 좀 확인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3D로 이런 지형 또는 도시 또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로 요즘 많이 쓰는 거는 GIS입니다. GIS.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뭐 정보로 되어 있는 거를 추출해서 내보내서 3D 같은 거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다이어그램 같은 걸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써보기 때문에 수치지형도라고 하는 국토정보 플랫폼에 있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DWG로 되어 있는 이 CAD 파일을 다운받았죠. CAD 파일을, 수치지형도로 되어 있는 CAD 파일을 이렇게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를 다운을 받았어요. 이 받은 자료를 이제 2개 지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2개를 다운받았던 거고, 이 지도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제 쓰기 위해서 합쳤죠. 합쳐 놓은 다음에 저희한테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한테 필요 정보를 복사하시든지 아니면은 필요 없는 정보를 제외시키시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했는데, 레이 오프 해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내 땅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좀 표시를 해놨고요. 잘 보이시라고 표시를 좀 해놓고, 요 정도 위치니까 표시를 해놓고 필터 같은 걸 써서, 필터 같은 걸 쓰셔가지고, 또는 그 레이어나 선의 종류별로 동일한 애들만 찾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레이어들이 B로 되어 있는 애들이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우클릭 누르면은 Select Similar라고 있는데, 얘를 쓰시면은 같은 정보를 가진 애들이 골라져요. 그 옆에 있는 것도 건물처럼 보이니까 얘도 누르고 우클릭 Select Similar. 그리고 이제 여기도 건물인데 선택이 안 됐어요. 저희가 일단 필요한 거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선택하고 Select Similar 하고, 혹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요 주변에 건축물인 것 같은데 생략된 게 있다, 그런 거가 있으면 추가하고 우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전부 선택이 되겠죠. 근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럼 건물이 대부분 선택이 됐겠죠. 뭐 얘네들까지 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건물이긴 한데 저희가 3D를 만들려고 하는 영역을 많이 벗어났잖아요. 많이 벗어났으니까 이런 애들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저는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할 건데 거리값을 줘서 복사를 할 거예요. 여기 네, 건물만 일단 선택했습니다. 네, 이 동그라미 친 영역을 기준으로 한 여기까지는 3D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안에 있는 건물이 대략 선택이 되면 다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범위 밖에 있는 애들은 사실 선택해봐야 3D 안 만들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거리값으로 1000 정도 오른쪽으로 옮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옮기실 때 정확하게 1000 이렇게 입력해서 옮기시든지 박스 같은 거를 같이 복사해서 옮기시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이 1000 값으로 옮겨놓은 이유는 나중에 여기서 도로를 복사해서 옆으로 1000 옮기면 동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에 이제 도로라든지 건물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런 선이 있는데, 누르고 우클릭 선택하고, 인도 부분도 선택하고, 뭐 우클릭, 요거는 부진의 도로네요. 저거는 안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인도 부분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로라든지 인도 같은 게 선택이 되겠죠. 부진의 도로는 빼고, 이렇게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만 선택을 해서 만약에 복사를 한다 그러면 같은 거리 값을 복사하시면 되죠. 그럼 같은 위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복사했을 때 1000 이렇게 거리 값을 넣어서 수평으로 복사를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거.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얘네가 건축물이 생겨 있는 그 단지 같은 거로 보면 돼요. 블럭으로 보시면 되고, 점선으로 생겨 있는 요쪽 구간이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들 다니는 인도. 그리고 나면 가운데가 차도죠. 그럼 나중에 얘네를 재질을 입히고 렌더링을 한다고 보면 별도의 3D로 얘네가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얘가 별도의 3D로 되어 있어야 되고, 도로도 별도의 3D, 요 바닥에 있는 판도 별도의 3D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끊어져 있죠. 정보를 덜 가져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를 저희가 안 갖고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건물이 있는 블럭을 3D로 만들려고 하면은 폴리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런 데는 막아 주셔야 돼요. 선으로. 그래야 바운더리를 찍든 뭐 조인을 하든 해서 돌출로 만들죠.
그래서 내 건축물 주변으로 먼저 이제 저희가 3D를 만들고자 하는 범위, 저는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요 정도? 너무 넓게 잡지 마세요. 너무 넓게 잡으시면 이거 감당 못 하세요. 이 범위 정도까지만 내가 3D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영역을 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르시면 돼요. 트림으로. 이럴 때 이 네모 바깥쪽을 한 번에 트림으로 잘라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런데 다 클릭 해줘야 되잖아요. 박스 쳐서 이렇게 전부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끊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기억나시면 쓰시고 기억 안 나면 그냥 트림으로 자르셔도 큰 차이 없으세요. EX 트림입니다. EX 트림, EX 트림 하신 다음에 경계로 잡아놓은 애를 클릭하시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려질 부분 클릭하면은 알아서 선들이 쭉 잘리죠.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지우시면 잘 보시고 해보십시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레이어를 좀 바꿔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건물을 감싸고 있는 부지,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인도, 이 두 가지를 먼저 만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만 만들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개 안 돼요. 대신에 이 끝단에 걸려있는 얘네들은 나중에 건물로 만들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리시든지 아니면은 선을 연결해서 뭔가 좀 다른 3D를 만들 수 있는 객체로 만드시든지, 이제 그런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애들 먼저 좀 몇 개만 좀 지워주시고, 몇 가지는 안 만들긴 할 건데 그래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바운더리 기능이에요. 바운더리 기능인데, 보면은 이제 여기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찍어도 선들이 애매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오프 기능을 써서 건물을 잠깐 숨기고, 그럼 도로하고 인도만 잘 보이죠. 도로하고 인도만 잘 보일 때 바운더리 기능으로, 이거 조인하는 것도 1이에요. 그래서 보고 뚫려 있는 곳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뚫려 있는 곳이 없는지 눈으로 보고 뚫려 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바운더리로 콕 찍으면 폴리선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천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고, 요 밑에가 부지인데 뚫려 있죠. 뚫려 있으니까 막아주고 선 붙여주고, 여기도 만들 거니까 여기도 뚫려 있으니까 선으로 연결해주고 정리해주고,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선으로 이렇게 좀 대충 막지 마시고 그래도 좀 유사해 보이게, 도로하고 부지처럼은 보이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선은 색깔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나요? 네? 그냥 색깔만 맞추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눈에 띄게 하려고 만든 거고, 어떤 색을 말하는 건지. 그 선마다 네, 이름이 다 달랐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 선... 아, 맞춰주면 좋은데 매치 프로퍼티스 쓰면 되죠. 안 맞춰도 돼요? 아이,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왕이면은 한번 해보시고 매치 프로퍼티스로 찍어서 이렇게 속성을 넣어주면 같은 레이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한번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부지가 생길 영역을 찍어주면, 부지가 생길 곳을 찍어주면은 여긴 어디가 뚫려 있나 보네요. 여긴 생략하고 부지가 생길 곳을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얘네만 선택해서 웬만하면 원본 쪽에다 두지 마시고 다시 옆으로 복사를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0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인도 부분도 좀 색이라도 좀 달리 해놓으면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도 부분도 인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해주시고, 여기도 가능하겠네요. 뭐 이런 데는 만약에 한 번에 안 찍힌다 그러면 선을 그어 주신 다음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 이렇게 해보면은 어디가 뚫려 있는지라도 알 수 있어요. 요 오른쪽 줌이 지금 문제인 거죠.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아닌데. 이쪽에 부지 경계하고 선이 좀 겹쳐 있었나봐요. 예술공원 쪽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인도 만드실 때 선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애들만 좀 골라내시면 되죠. 저도 이런 부분 찍으면 탐지가 안되고 이상하게 가거든요. 이럴 때는 어디가 뚫려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절반을 요 BO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정상, 여기가 비정상.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또 모르니까 적당히 또 끊어봐요. BO 그러면은 여기가 정상, 여기가 비정상. 여기서 살펴보면은 여기가 뚫려 있죠. 여기를 막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찍히겠죠. 이제 찍히면은 풀고 이렇게 찍으면은 찍히죠. 가끔 가다 보니까 여기 이런 부분도 있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 부지의 경계하고 도로의 경계가 정확히 안 맞았나봐요. 이쪽에 어딘가 보니까 살짝 어긋나 있어서 얘가 오류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선이 붙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숨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하이드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계속 겪어 보셔야 돼요. 계속 겪어 보셔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시겠죠. 그러면 조인으로 묶어도 돼요? 네, 조인으로 묶을 수 있으면 조인으로 묶으셔도 되는데 조인 명령어로 묶었을 때 작동하지 않은 여기 만들어진 이 모델은 단위가 미터예요. 밀리미터가 아니고 미터거든요. 그래서 돌출을 할 건데 바깥쪽에 그려놓은 요 테두리 부분을 마이너스 한 2m 정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 하면은 아래쪽으로 2m 돌출이 됐을 거예요. 얘는 아래쪽으로 2m가 돌출됐을 거고, 내 땅 있죠. 땅 하려고 만들어 놓은 얘네들, 부지 하려고 만들어 놓은 애들은
얘네들은 돌출을 위쪽으로 2cm, 20cm만 할게요. 그 20cm니까 0.2만큼 위로 돌출을 시킬게요. 그 부지 만들었어요. 부지. 그러니까 건물 있는 땅을 20cm 돌출시켰어요. 위로. 만들어 놓고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인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여기도 20cm만 위로 돌출시킬게요. 20보다 조금 높아도 괜찮아요. 한 1cm만 조금만 더 높게 할게요. 그러면은 0.21 높이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여기를 회색으로 도로로 쓸 거다라고 해서 회색으로 좀 바꿔주고, 이 부지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영역을 이렇게 녹색 같은 거로 해놔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너무 커서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는 실제 3D처럼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그래서 도로는 안 만들어도 돼. 도로는 그냥 처음에 있었던 바깥쪽 테두리를 아래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건물을 보면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건물만 가져오면 되죠. 건물 미리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정도만 할게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만 빼내서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이쪽으로. 아이고, 잘못 옮겼네요. 맞게 했네요. 이렇게 옮겨서 익스트루드 하셔가지고 얘네들만 미터니까 한 3층 정도다라고 가정하고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높은 애들은 좀 더 올려주면 되고 낮은 애들은 빼주면 되죠. 한 개층을 4m로 계산하고 3층이라고 생각해보면 12m, 그런 건물들은 전부 12m겠죠. 12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땅속에 좀 묻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땅속에 2cm 정도 묻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20cm를 올렸으니까, 흙을.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Z축으로 (0.2만큼) 올려주면 끝나요. 그 얘를 이제 좀 더 높은 건물이 있다, 얘는 한 4층이더라 그러면 컨트롤 1번 눌러서 높이만 4층이니까 16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요거는 8층이더라 그러면 32 이렇게 올려주면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메스를 3D 빼고 싹 지우시면 되고, 이 상태의 파일로 만들 수 있는 문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 아니고, 실제로는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나 얘를 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고, 이것만 빼고 싹 지웠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선택하시고, 여기 상단 아래쪽 말고 위쪽 모서리, 흙의 모서리 쪽을 찍어서, 또는 내건축물 이동명령어로 내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위쪽을 찍어서 0,0,0으로 옮겨주세요. 0,0,0 위치로.